인사드리겠습니다. 성과를 낼 줄 아는 영어 팀 잉글리시 엔젤의 손신영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설명회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계시죠? 모든 과목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다릅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듣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여기서 이제 지명역으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한 6년, 7년 되고 있는데 매번 중간고사를 끝나고 가장 가슴 아프게 듣는 어머님들의 피드백이 뭐냐면 우리 애가 영어를 이룰 줄은 몰랐다. 영어에 뒤통수 맞았다. 이런 표현들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모든 학원에서 설명회가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이야기들인지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매번 설명회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뭘 가져왔냐면요. 이번에 지금 저랑 같이 영어를 하고 있는 한 친구의 문자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너무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시겠지만 다 영어로 질문을 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영어가 더 편해요. 그리고 쉬는 시간 되잖아요. 친구랑 영어로 대화를 합니다. 이런 친구예요. 근데 제가 3월달에 이 친구를 처음 만나고 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영어를 잘하는 것과 고등 영어 내신은 다르다. 그냥 다른 과목으로 생각해야 된다. 우리나라 아이들 국어 다 잘하는데 다 1등급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랑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는 고등학교 와서 영어 내신을 준비할 줄 몰랐대요. 공부 안 하고 봐도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제가 맨날 퀵 테스트 보고 뭐 이런 것들 계속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영어를 제일 많이 공부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들어오기 전까지 이 친구의 영어 질문을 받아주고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은 1등급을 넉넉하게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1등급을 계속 받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1등급 컷이 92점일 때 94점으로 1등급 받았고요. 1등급 컷이 98점일 때 100점으로 1을 받아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 계신 그나 그녀들께서 이 친구보다 영어를 잘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1등급을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좀 많이 고민하시는 시간이 되셔야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영어 때문에 뒤통수 맞았다 이런 느낌이 안 드실 겁니다. 지금 잘하는 거랑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 혼자 안 들어가고요. 아까 제가 소개를 드릴 때 팀 잉글리시 엔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 홍선웅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들어갑니다. 이 홍선웅 선생님은요. 강의를 너무 잘해서 제가 연락하고 쫓아다녔던 선생님이에요. 진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우리나라에서 영어 강의를 가장 잘하는 선생님이라고 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2시간 동안 수업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뒤따라 들어가서 1시간 동안 테스트와 숙제 관리를 진행을 하고요. 우리가 수업이 뭐 실력 완성반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4시부터 6시 그리고 수업부 9시부터 10시까지 클리닉 제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고1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내신만 봤을 때 해링 과목은 어떤 과목이세요? 라는 질문을 맘카페 이맘때쯤 2년 전에 어떤 어머니께서 올리셨습니다. 뭐일 것 같으세요? 대부분 수학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수학이 의외로 없습니다. 제가 답을 다 이렇게 숫자를 세봤는데 제 생각엔 수학이 쉬워서가 아니라 수학은 이미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서 그러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바보같이 본문 깡그리 외우는 영어요 막 해갖고요. 영어죠 무조건 암기 시간 제일 많이 들이고 영어요 항상 아슬아슬 이래서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영어인데 그 격차가 이 정도예요. 영어 외에 다른 건 거의 쩔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외로 한국사가 높긴 하죠. 왜냐하면 한국사도 시험 전에 암기해서 들어가야 되는 과목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65%를 차지하고 있어요. 영어가 가장 헬입니다. 왜냐하면 다 영어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 자녀분이 고등학교 올라가서요. 이 중에서 1등급이 10명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와닿으실까요? 자, 그러면 다들 중학교 때 A등급은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을 거고 매 시험 A등급 나온 친구 수두룩 딱딱합니다. 근데 중등 영어와 다르게 고등 영어는 10%만 1등급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10%를 분별해내는지 시험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 어떻게 시험 문제를 범위를 정하는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교과서가 한 2과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교재 지문이 여기 보시면 24개의 지문 모의고사 25지문 총 합쳐서 50지문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부교재가 27지문, 모의고사 23지문 합쳐서 50지문. 중학교는 교과서 2가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면 프린트 한 10페이지 정도 들어간 교과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요. 교과서는 진짜 쩔이에요. 쩔이. 한 10% 정도, 10에서 20% 정도밖에 문제가 안 나오고 점수도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부교재에서 나오는데 부교재가 교과서보다 훨씬 더 어렵고 문장 구조도 복잡하고 단어도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학교 정도면 고1 친구들이 부교재로 쓰는 게 고1 수준이 아니에요. 어려워집니다. 그것들을 이제부터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부교재에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약 500개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내신을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 5주에서 7주 정도 하거든요. 한 주에 100개 외우는 거 우리 애 지금 일주일에 200개 정도 외워요. 이런 어머니들 계시죠? 그러면 200개 정도 외우는데 100개만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요. 6시쯤 끝나요. 밥 먹고 다른 학원 가요. 6시에. 6시부터 10시까지 학원에 있어요. 집에 오면 10시 반, 11시 정도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수행 준비해야 돼요. 학원 숙제해야 돼요. 그 와중에 시간 쪼개서 단어 암기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 암기할 시간이 안 나와요. 그럼 답은 뭐냐?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3월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에 나옴직한 단어들을 다 머릿속에 익히고 시험 기간에는 그냥 한 번씩 확인하는 정도로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이것만 암기할 거예요? 본문도 암기해야 돼요. 본문 50개, 70개 암기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실까요? 이럴 때 표제어만 암기하느냐? 아닙니다. 여기에 다이어 다 알아야 되고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뜻을 써라 하는 것들은 여러분 자녀분들이 다 알고 있는 뜻이라는 거 안 나올 겁니다. 잘 모르는 뜻이라고 나올 거예요. 혹은 동반이어 암기해야 되고요. 파생어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주고 암기해서 시험 보게 해주면 되게 고마운 거예요. 보통은 안 주고 안 배운 곳에서 단어 시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먼저 볼게요. 중학교 교과서 1과, 고등학교 교과서 1과입니다. 중학교 교과서 1과 주어 I, 동사 have changed, 목적어 the language, 그 다음에 and 다음에 주어 I, 동사 have been writing, 목적어 my shopping list. 본문으로 됐지만 단순하고 제가 이 지문만 봤어요. 이 문장만 봐도 이과의 핵심 포인트는 현재 완료구나 알겠어요. 고등학교는요. 문법 포인트가 따로 없습니다. 문장의 품사부터 뒤에 도치, 가정법까지 아이들의 머릿속에 다 들어간 상태로 시험을 시작해야 되고 그걸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알려주고 시험 문제 내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문장 수준이 고등학교 교과서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왼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 down 해서 주절이 나오고요. 다시 because절 나와요. 이게 교과서가 단순합니다. 그래서 부교재에서 훨씬 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3월달 여러분들 자녀분이 가서 3월 모의고사에서 맞닥뜨릴 문장 구조입니다. for example로 시작해서 in 나오고 주어, 동사, 대절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대절에 주어 다음에 막 수식어 길게 붙고 동사 나오고 여기 보시면 how 다음에 사람, 시간, 투부정사 구문이 나오는데 여기에 시간이 how의 수식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해진 문장 구조가 나오는데 이미 3월에 이게 돼야 돼요. 해결이. 가르쳐주고 시험을 보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안 가르쳐주세요. 당연히 할 줄 알지로 시작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3학년 교과서 문장하고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보이시나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약간 이런 거 읽을 때는 약간 애기 목소리로 귀엽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문장이 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까 보신 교과서보다 훨씬 더 부교재가 어렵기 때문에 부교재에서 시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점수 배점도 훨씬 더 높습니다. 거기다가요. 실제 시험지를 갖고 왔어요. 여기는 어법적으로 옳은 문장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이거는 객관식이지만 주관식이에요. 전부 다 하나하나 아이템을 알아야만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험이고요. 여기 봅시다. 어법상 어색한 곳 물어보는데요. 어떤 하나의 타겟한 단어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고 문장 전체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때야 되냐면 처음부터 주어 동사를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이 안에 절인지 구인지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여기에 도치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비교급인지 최상급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다 머릿속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요. 이건 조금 난이도가 낮은 겁니다.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A부터 F까지 문장을 줬는데 이게 각기 다 다른 지문에서 갖고 온 문장입니다. 이것도 개수로 나와요. 틀린 것의 개수는. 요즘 이런 게 조금씩 유행을 타고 있어요. 이게 한 문장씩 나오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조금씩 진화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요. A의 지문 하나의 반, B의 지문 하나의 3분의 2, C의 지문 하나를 전부 다 갖고 왔는데 문장 다 변형시켜서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부 다 문장의 올바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학교에서 문법 포인트가 시험 기간에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변형을 시키는데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문장을 암기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본문에서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외워가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에 조건을 주고 그래서 이런 문장을 완성시키라고 나옵니다. 시벌 같은 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게 동사고 뜻이 절단하다라는 뜻인지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보기 중에 이 단어를 정확하게 골라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시험입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다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 안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분별해서 1등급을 줘야 되거든요. 선생님들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시면서 문제를 내십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맞춰내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단어장을 줬거든요. 이게 목동고 올해 문제인데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이거 열심히 외워갔어요. 근데 여기다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제 뭘로 끼워 넣어야 되냐면 문법에 맞게 어형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도 얘는 좀 다행인 거고 펄버전이라는 단어가 1학년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제가 펄버전을 어디서 봤냐면요. 저 유학 갔다 왔거든요. 펜실베니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기 갔다 왔는데 GR이라는 시험을 봐야 이제 대학원을 갈 수 있는데 GR이 공부를 하면서 외울 때 보고 그 이후로는 본 적이 없는 단어가 1학년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개수 문제였거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의 개수는. 근데 이걸 애가 맞춰온 거예요.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친구 지금 의대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맞췄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단어가 좀 음침해 보였대요. 온갖 자신의 오감, 촉감, 6번째 감각까지 다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게 고등학교 영어 내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낱말의 쓰임으로 A부터 F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아까 문법하고 다르게 문장이 한 문장이 아니죠. 길죠. 여기 색깔 다른 건요. 본문하고 달라진 부분입니다. 이것 중에서 틀린 것의 개수를 골라야 되는데 틀린 것이 와르르 나온 게 아니고요. 이 B번에 요거 하나 틀렸고 C번에 요거 하나 틀렸어요. 답은 2개예요. 이런 문제들을 고등학교 가면은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상태로 시작해야 되냐면 3월 달에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태로 시작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목동거는 여기에 이제 단어 리스트가 있고 어형 변화해서 쓰게 했잖아요. 이거 진명여고 겁니다. 단어를 주긴 줬어요. 어형 변화 시켜야 돼요. 근데 이 단어를 학교 선생님이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명사형으로 바꿔 써야 돼요. ambiguous의 명사형은 ambiguousness가 아닙니다. ambiguity예요. 불규칙 변화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냥 알고 있어야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일치불일치도요. 여기 보시면 본문인데 색깔 다른 게 선생님이 새로 추가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래 공부했던 것으로만 풀면 2번이 답이에요. 2번이 원래 원문에 없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추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2번이 답이 아니라 4번이 답이 됩니다. 마음 급한 친구들은 안 읽고 2번 보니까 내가 모르는 내용이네 찍고 넘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얼마나 머리 쓰시는지 보이시나요? 이게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영어 내신 이런 경우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애는 성실해요. 지금 수학하고 과학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영어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 암기하고 시험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올라오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영어 내신 성실히 암기하면 되나요? 라는 걸 또 누군가 맘카페에 올리셨어요. 여기에 영어 내신은 그때 가면서 외우면 된다고 다들 그렇게 조언했다.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걸 이제 알았다니. 원서를 한
한글처럼 읽을 수 있는 능력, 단어량, 탄탄한 문법 베이스에 시험 기간에 빽빽하게 외워야 한다는 걸 고등학교 때 경험하고 아셨는데 이미 늦었어요. 이걸 이제 아시면. 고등학교 때 알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정시로 돌려야 돼요. 아이들이 정시로 돌리는 이유 중에 단연 1등은 영어 때문에 정시로 돌립니다.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점수가 안 나와서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부터 쭉 수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그때 들었던 친구가 이런 후기를 보내줬는데 안 보이시죠? 어제 제가 야 우리 내일 설명회 하는데 후기 하나만 보내줘 했더니 이렇게 보냈어요. 킹갓 엠퍼리얼 제너럴 충무공 마이제스티 홍선은 선생님의 수강을 한 수업을 수강하고 저로 하여금 눈이 뜨이고 귀가 들리며 없던 뇌까지 생기게 되는 기적을 선사해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친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냥 보통 선생님들이 A, B, C, D가 있어 문법 외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걸 우리 홍선은 선생님 하나하나 논리적 근거를 다 설명해 주세요. 말로 씹어서.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좋아하냐면 이과 성향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이렇게 나열식 수업을 해서 그거 외워오라 그러면 잘 안 외워지거든요. 근데 이것의 답이 이것의 근거는 뭐냐면 이거고 이것이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건 이것 때문이고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하나하나 말로 씹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듣고 그 다음에 암기하는데 부담이 조금 적어져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또 기가 막히게 관리를 해줍니다. 단어는 통과할 때까지 제시 보고요. 첫 3주는 컷이 80%고요. 4주 때부터 이제 90%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문법 교재 하나하나 홍선우 선생님 만드신 거고 일반 문법 책에 없는 것까지 다 긁어서 모아놓았습니다. 홍선우 선생님 20년이고 저도 15년 됐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분석한 시험지가 얼마나 많게요. 거기 있는 거 다 긁어 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게 저희 테스트인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는 누적 테스트예요. 첫 시간이 수동태인데 수동태를 마지막 시간까지 봐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문법사항이 이미 머릿속에 자리 잡은 상태로 시작해야 돼요. 애들은 어때요? 수동태 배우면 수동태 했다가 수동태 지나가서 분사하면 수동태 밀어내고 그 자리에 분사 넣죠. 그 다음에 분사 지나가고 동명사 들어가면 분사 밀어내고 그 자리에 동명사 집어넣죠. 그렇게 해서는 고등학교 때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적으로 변형합니다. 있는 문장 그대로 안 봐요. 변형해요. 이렇게 해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술형이나 모두 찾아 고치시오 같은 것으로 우리 목동권에서 어려운 문법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미리 노출시켜 줍니다. 기출문제도 풀리는데요. 이거 첫 3주 동안은 안 나와요. 이거 풀려봤자 아이들 좌절만 겪습니다. 4주째부터 이 지역의 기출문제 가지고 와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우리 문법적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문법 베이스로 아까 어휘 그리고 아까 책에서 제가 안 보여드리고 그냥 넘어왔는데 독해 그리고 또 고2 수준 모의고사 수준의 독해로 수업을 진행하고 매주 독해 관련된 숙제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형까지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상태로 고등학교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많이 헤매지 않도록 그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단 테스트 있어요. 진단 테스트가 50문제입니다. 그래서 70점이 커트라인이에요. 70점이 넘으면 토요일반에 있는 프리미엄반을 들어올 수 있고요. 70점이 넘지 못하면 화목반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70점이 안 되시는데 되게 화목반 가기 싫고 토요일반 넣어주세요 이런 어머니들이 매번 요청이 있었고 작년에도 한 거의 10명 가까이 계셨는데 근데 저희가 안 받습니다. 왜냐면 아이한테 별로 안 좋아요. 그반 들어봤자 고등학교 가서 1등급 못 받습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수업을 열심히 듣고 막 좋아요 이런 것들 했는지 좀 자랑을 넣었는데 시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실력 완성반은 화목반 그리고 프리미엄과는 토요일반 이렇게 진행됩니다. 작년에 프리미엄 들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목동고 가서 전과목에서 하나 틀리고 아니면 3월 6월 모의고사 전과목 다 맞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날아가고 있거든요. 어떤 친구는 뭐 이 학교권 아닌
신도림 쪽에서도 전교 1등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지내고 있는 것을 제가 소문으로 그 어머님들의 자랑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5시까지 하는 것은 11월 15일 날 개강이고 화목반은 11월 13일 날 개강하고요.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4시부터 6시, 9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보통 이제 화목반 애들은 4시에 와서 10시에 가는 그런 스케줄을 소화를 했어요. 벌써 7월부터 이제 했던 친구들은 이걸 한 거예요. 얼마나 성장했는지 너무 자랑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서 진짜 너무 안타깝고요. 토요일 날도 클리닉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 모토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리 친구들 엄청 흔들릴 텐데요. 흔들리더라도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설사 흔들리더라도 아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힘과 실력을 길러주는 그런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저랑 홍성윤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